유언 공정정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준하여 이 유언 공정 정세대로 바로 유언을 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유언 방식 가운데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공정정서 방식에 의한 유언, 보통은 유언 공정이라 하죠. 이 유언 공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보통 5가지가 있죠. 일반 유언장을 쓴다는 것, 이것이 자필정서 방식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인 방식, 우리가 녹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음 방식, 그리고 비밀정서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에 하는 구수정서에 의한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유언 공정에 의한 방법, 즉 공정정서 방식에 의한 유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여러 방식 중에서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서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공정정서에 의한 방식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유언 공정입니다. 우리 유언 공정의 장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변호사가 직접 유언자와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다른 해석 가능성이 없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에 가서도 무효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대비되는 것으로 유언장, 자필정서 유언에 의한 방식,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유언장이 민법의 어떤 방식의 어떤 결여로 인해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불명확한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는 이 유언 공정 정서는 변호사가 작성함으로 그것이 명확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장점을 보면, 이 유언 공정은 그 정서를 공정사무실 근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사무실은 계속적으로 법무부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전혀 없고 사후에 이것을 다시 위조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장의 경우에는 사후에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후에 이 유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이걸 보면은 이것을 자칫 멸실해버린, 훼손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여기에 비해서는 유언 공정의 경우에는 전혀 분실의 위험이 없고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한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를 항상 감독한다. 이런 점이 큰 장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유언 공정정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준하여 이 유언 공정정서대로 바로 유언을 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필 유언인 경우에는 우선 가정법원의 유언장에 대한 검인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언 검인 절차에서 전 상속인의 협의가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유언 공정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것도 유언 공정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언 공정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번거롭다는 거죠. 우리 자필 유언장은 밤에 또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 공정은 변호사가 공정정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인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이 점이 분명히 이제 번거로운 점에서는 자필 유언서에 비해서는 단점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자필 유언장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공정정서는 공정 비용이 든다. 이 공정 비용은 법무부가 정해놓는데요.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이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유언 공정은 그거의 확실성을 위해서 2명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자필 유언서에 비해서는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유언 공정을 하려는 필요성이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 유언 공정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정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공정인 변호사가 유언자와 함께 유언 공정 절차를 실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유언자가 보통 고령이거나 또는 편찬을 실을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자께서 직접 변호사를 컨택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유언자의 부탁을 받거나 그 자녀분이 이제 먼저 공정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강 내용을 알게 되면 변호사가 유언자를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공정정서가 작성이 되면 이 유언 공정정서를 유언자께서 확인하시고 거기 서명 날인을 하시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정인들이 서명 날인하면
이 공정 절차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장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정본과 원본입니다. 정본은 유언자에게 교부를 하고요. 원본은 공정인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로써 공정 절차가 마무리되죠. 제가 여러 번 수업 시 해보면은 이게 간단한 절차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긴장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공증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법무부에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유언으로 물려주는 그 재산의 가액의 0.15%입니다. 즉 1억으로 계산하시면 유정하려는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이 되죠. 이게 공정비용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이면 10배니까 150만 원이 되고요. 20억 원이 되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은 항상 300만 원이 되죠. 즉 30억인 경우에도 공정수수료는 300만 원이 되고요. 1000억 원이다. 그런 경우에도 300만 원입니다. 한도가 3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유언공증을 보통 해두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집행이라든지 명확성 이런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렇게 유언공증을 해서 재산을 유정으로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재산을 상대적으로 못 받은 사람이 자기의 유류분에도 부족분이 생기면 당연히 요즘에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첫 번째, 유언 공정한 이 유언 공정 정서가 무효다 1번으로 하고, 2번, 만약에 유언 공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판단될 것을 대비하여 두 번째로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달라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유언 공정을 할 때 주로 이 무효 주장에 대비하여 반드시 유언자가 유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면 이 무효 주장은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다. 보통 유언자가 또 이걸 읽으시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이 말도 사실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는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을 주장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새 이제 유언 공정을 할 때 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유언을 하시는지 그 취지를 명확히 해둡니다. 명확히 해두고 그리고 유정을 받지 못하는 상대방들의 특별 수익이 많이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유류분 소송에 또는 사후 유언 공정이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서 모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간단하게 유언 공정의 일반적인 절차, 비용, 장단점 그리고 향후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속에 대한 알찬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